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의 그런 향방을 좀 알아차리면서 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적자 기업이다 혹은 카본,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의 판매가 없으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 혹은 비판에 많이 휩싸였던 테슬라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테슬라 토탈 사업,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부분 이쪽 사업을 다 합쳤을 때에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섰어요. 자동차 부분만 떼서 봤을 때에도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이에요. 무려 28%입니다. 그만큼 제조 과정이 상당히 효율성이 크다는 거죠. 일단 임직원 자체가 수가 얼마 없어요. 임직원 자체 수가 얼마 없고, 더불어서 완전히 자동화된, 그리고 완전 찍어내면서 이제 프레스 형식으로 찍어내는 자동차를 찍어내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원재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철판 하나라도 이거를 그대로 찍어내게 되면은 자동차가 그대로 생기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용접할 때에는 이런 남는 부분에 버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이 자동차에서 28%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5%고, 그나마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독일사 같은 경우에도 8%, 아무리 많아봤자 8.7%,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마음먹고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전부 다 위험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테슬라의 실적이 그럼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 현재는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상하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지금 돌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설되어질 기가팩토리 기준으로는 베를린, 그리고 가장 이제 규모가 클 텍사스 베를린 이제 기가팩토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가팩토리와 비교해도 5배 이상,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상당한 캐파의 증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지금과 같은 100%, 90% 정도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앞으로 몇 년간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PER 같은 경우에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현재 기가팩토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인도에서 애초에 테슬라의 러브콜을 많이 보내왔었고, 테슬라 역시나 인도의 그런 성장성과 시장의 크기를 봤을 때 기가팩토리를 세우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무시한 캐파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 실적의 증가는 고스란히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브랜드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면 모르겠으나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에 더불어서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더라도 압도적인 1등이에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데이터 운영을 토대로 샤오펑의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1등입니다. 현재로서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논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자율주행 연구원분들 혹은 이제 자동차 임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뭘 아느냐? 미국에서만큼은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은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활용도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웨이모가 지금까지는 유일한, 혹은 모빌라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유일한 이제 경쟁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느끼고 있으면서도 테슬라의 최근에 그런 발전 방향이라던가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혹은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경쟁력은 이제는 테슬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서 뭐 우버라던가 리프트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나중에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 시간만 뭐 20분, 30분 이상 걸린다면 당연히 우버라던가 리프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후에 테슬라의 차량이 아주 많이 풀렸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유일한 약점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AI에 대해서도 밝혔지만 D1 칩을 이용해서 도조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겠다. 실시간으로 100경회 이상의 그런 실시간 연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자율주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아봤을 때, 제가 뭐 리포트라던가 혹은 관련된 영상들을 봤을 때에는 이 금붕어들의 머리를 묶어서 고래의 머리를 만든다. 이런 식의 비유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그런 파급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원기옥이에요, 원기옥. 그러니까 드래곤볼을 봤을 때도 이 손오공이 이렇게 원기옥을 모으죠. 누구한테 모읍니까? 전 세계의 아주 작은 에너지로부터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이거 모으고 모아서 큰 에너지원을 써버리죠. 그럼 상대방은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 테슬라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의 에너지만으로는 굉장히 약소한 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이어붙임으로써 어마무시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내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너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봤던 것이지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은 지금의 테슬라라던가 혹은 엔비디아 말고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뭐 구글이라던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아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서는 따로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조차 이 구글의 AI 기술을 인정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독점 기술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랫폼 안에 엮는 거는 가능했어요. 엮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이게 금붕어의 그런 레이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옥을 모으긴 모으지만 이거를 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쏘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기술이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킴으로써 자신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율주행차 혹은 자기의 하드웨어에 맞는 그런 AI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2022년부터는 이 D1 칩을 이용한 도주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AI 시스템, AI 플랫폼을 자신의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를 발표했어요.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다가도 이제 AI 플랫폼을 넣을 수 있는 곳이고 쉽게 말해서 혹은 다른 기업들 뭐 현대차라던가 BMW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조비, 릴리움 이런 이제 드론 기업에도 충분히 삽입할 수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나가고자 하는 것들을 저는 이번 AI 발표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발표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휴머노이드가 가장 큰 이슈이지만 사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아직도 먼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5년 내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그거는 지금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5년 뒤의 미래일 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5발자국, 6발자국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정도만 앞서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테슬라가 2, 3년 내에 실질적으로 상용화시킴으로써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혹은 실적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더 주목을 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발표를 함으로써 AI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모토, 테슬라의 그런 전략은 한결같았습니다.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테슬라가 전기차 플랫폼을 완전히 다 개방시켰어요. 테슬라만의 그런 전기차 플랫폼, 테슬라만의 그런 전기차에 대한 기술들을 완전히 오픈소스화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상당히 센세이션 했어요. 물론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많았겠지만 테슬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혹은 전기차에 관해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분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테슬라라는 자동차 기업은
작디 작은 자동차 기업이었어요. 지금의 뭐 중국의 이름 없는 자동차 기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서 오픈소스화 시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토요타가 봤을 때, 현대차가 봤을 때, 독일의 3사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런 기업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 자체가 상당한 것이고요. 이번에 AI 시스템에서도 대놓고 밝혔어요. 대놓고 밝혔습니다. 오픈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라고까지 밝혔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 그리고 상당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냈다는 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테슬라가 전 세계 인재들, 전 세계 엔지니어링, 컴퓨터 공학자의 인재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가장 이제 컴퓨터 공학자 상대로 혹은 엔지니어링 상대로 가장 인기가 있는 1등, 2등 기업을 꼽으라면 스페이스X와 그리고 테슬라가 꼽힙니다. 그만큼 이들 기업 자체가 인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AI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밝혔듯이 AI 인재들을 더욱더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던 것이고 저는 보기 좋게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죠. 빌 게이츠가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1만 명의 개발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개발자의 역량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내로라는 인재들이 테슬라를 향해서 스페이스 X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미래에 테슬라가 어떠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혹은 그 누구도 상상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쪽에 좀 밀려서 소외되어 있지만 사실 테슬라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분야이지만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스템, 가정용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 축전지, ESS라고 하죠. 이 ESS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화될 거예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보관했다가 운송을 해서 가정에서 산업에서 쓰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ESS가 보관과 운송에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이제 몇 년 이후에는 누구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탑5 안에 테슬라의 그런 축전지 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요.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밝히는 것이 자신들이 2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5위 안에 드는 것은 확실해요. 5위 안에 드는 것은 확실하고 사실 여기 5위 안에 든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1등 GE라던가 ABB, 시멘스 이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2016년도에 태양광 발전의 솔라시티를 인수를 하고요. 또한 이제 가정용 축전 시스템 파워힐을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으면서도 산업용 ESS, 파워팩이라던가 메가팩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산업용, 유틸리티용 할 것 없이 테슬라에서는 에너지의 그런 패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에너지까지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것들, 우주항공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쪽 부분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에서 이번에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키는 1m, 이제 1m 72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57kg, 로봇치기는 상당히 날씬합니다. 상당히 가볍죠. 힘도 꽤 세요. 힘도 데드리프트 68kg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힘도 세고 시속도 8km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오면 사실 혁신인 건 맞아요. 지금까지 혼다라던가 도요타라던가 이런 로봇 가장 뛰어난 로봇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보통 휴머노이드 로봇을 못 만들어요. 보통 이들의 로봇을 보면 발이 상당히 커요. 일단 발이 크고 손이 아닙니다. 손이 집게죠 그냥. 이런 식으로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손가락 5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작은 발로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들 기업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테슬라에서는 이번에 밝혔듯이 완전한 휴머노이드, 발도 사람 크기 발 정도로 작아졌고요. 손가락이 있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테슬라가 얼마나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진보된 로봇의 모양은 대충 이렇죠. 대충 이렇게 돼서 손이 이제 이렇게 집게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 발이 이래요. 발이.
네, 이런 식의 로봇이 지금까지는 가장 진보된 것이지만 만약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로 나오게 된다면 혁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모건 스탠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두고 이런 평가를 했죠. 일론 머스크는 에디슨과 비교될 수 있다. 100년마다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 인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인물인 것은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필승 라이브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난 CEO 2명을 꼽자면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의 CEO를 꼽을 것이다.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죠. 이 정도로 제가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뛰어난 기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미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이미 테슬라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미 자율주행 연구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혹은 이쪽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AI 플랫폼, 전기차, 에너지 패권, 우주항공까지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해버리고 있는 뭐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군들을 다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 기업의 잠재성은 굳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굳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업의 행보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관심권에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라인 때에서 이라인 때, 뭐 짧게는 이라인 때 정도. 결국엔 640달러에서 540달러 정도 되면은 보수적으로 봐도 꽤나 괜찮은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고 테슬라에 대한 분석, 자율주행 시스템,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 우주항공, 에너지 패권 장악,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테슬라와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